안녕하세요. 금일은 렌즈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가 1월 21일 출발하면 에너지 시장의 변화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2기는 관세 정책을 내세워 국가 간 빅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이며 특히 유럽의 경우는 미국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공동 책임자인 사만다 다트가 미국, EU 액화 천연가스 거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고객사에 발송한 주요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시금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나는 유럽연합, EU에게 석유와 가스의 대규모 구매로 미국과의 엄청난 적자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관세입니다. 첫째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미국 렌즈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 렌즈 수출량은 지난 1년간 12월 23일 - 11월 24일 평균 9,100만 톤이었으며 이 중 51%인 4,700만 톤이 유럽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유럽 렌즈 수출은 2022년 유럽 에너지 위기 이후 미국 전체 렌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둘째는 미국 렌즈 물량은 현물 시장, 스파트 마켓에서 판매되나요? 아니면 계약된 물량인가요? 라고 질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렌즈 판매의 대부분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미국 계약은 일반적으로 유연한 목적지, 플렉서벨 데스터네이션 포워츠를 가지고 있어 구매자가 특정 위치로 배송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렌즈 계약에서 유연한 목적지를 허용하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장의 요구와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계약 조건은 미국 렌즈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매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미국 렌즈 구매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목적지로 화물을 재판매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유럽 에너지 위기 동안 유럽의 가스 가격이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상승했을 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총 미국 렌즈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미국 렌즈의 비유럽 목적지로의 배송이 41% 감소하고 유럽으로의 배송이 197% 증가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의 천연가스 위기에 왔던 2023년에는 미국산 렌즈가 아시아로 항해를 하고 있다가 높은 가격을 부여하는 유럽으로 선박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는 유럽 렌즈 수입 중 미국에서 수입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미국은 유럽에 대한 가장 큰 단일 렌즈 공급원이 되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이 지역으로의 렌즈 수입량의 평균 46%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렌즈 수입은 운송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서양 분지 공급업체 어트랜틱 베이선 서플라이어즈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어트랜틱 베이선 서플라이어즈는 대서양 분지에 위치한 렌즈 공급업체를 의미합니다. 대서양 분지는 주로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 국가들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구매자들이 체결한 장기 렌즈 계약, 롱텀 렌즈 컨트랙츠에 기반한 유럽 렌즈 수입 증가의 주요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럽 바이어가 계약한 미국 물량은 16무트퍼 미만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의 다른 단일 공급업체보다 많습니다. 넷째는 미국 렌즈가 EU로 수입되는 러시아 렌즈를 대체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렌즈 비유 국가로의 배송량은 현재 유럽 에너지 위기 절정기 동안 관찰된 수준보다 약 18무트퍼, 100만 톤 연간 더 많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현재 17무트퍼의 렌즈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의 유연성이 충분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의 재배치, 리엘로케이션 오브 플로즈는 유럽이나 미국에 거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덜 최적화된 렌즈 배송 경로, 러시아 화물의 더 긴 경로는 운송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럽의 수입 비용은 원래 다른 곳으로 배송될 예정이었던 미국 화물의 경로를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렌즈 수출 용량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재배치의 결과로 미국 총 렌즈 수출량도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유럽은 미국의 렌즈 수출 증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입니다. 유럽 구매자들이 제한된 미국 렌즈 프로젝트와 추가적인 장기 계약, 롱텀 컨트랙팅을 체결하는 것이 향후 미국 렌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EU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계약된 액화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현재 유럽 가스 가격의 선도 곡선, 포워드 커브는 최소한 2027년까지 새로운 장기 미국 렌즈 수출 계약이 수익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유럽 시장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탈탄소화 목표는 유럽 기업들이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약속에 대한 의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체결된 모든 장기 렌즈 계약을 살펴보면 유럽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플레이어 기업들과 아시아 수입업자들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렌즈를 미국산 렌즈로 대체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미국, EU 액화 천연가스 거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미국산 렌즈 수입을 EU에서 늘린다면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렌즈 운반선의 발주량은 증가하였습니다. 플렉스 렌즈사의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는 전 세계 운용되는 렌즈 선대의 척수가 수요보다는 많다는 전망입니다. 플렉스 렌즈사에 발표한 내용 중 영상의 차트 제목은 우리는 다음 긴축 사이클에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장 긴축은 2027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점부터 시장은 선박의 공급 부족 상태가 될 것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53척의 증기 선박, 스팀 베셀이 점진적으로 선대에서 제거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시장이 부진할 경우 선박의 재활용 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 렌즈사의 이 같은 예상의 배경은 제3의 렌즈 물결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2026년 이후로 미국 렌즈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증가한 렌즈 물량은 미국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우방에서 렌즈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발주 통계치는 통계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지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세계 조선업계의 올해 렌즈 운반선 수주량이 109척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선박 수주량 기준으로는 한국 조선소는 68척을 수주해 전체 62%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41척 수주로 38% 점유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렌즈 운반선 신조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당분간 양강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미국의 선박법이 미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미국산 렌즈 물량을 운송하기 위하여는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는 운송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의 선박 건조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 해양 분야는 진정으로 사이클 산업은 맞은 듯합니다. 97년 IMF 때 한국 산업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조선소는 불황이 없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시장이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향후 한국 조선소에는 친환경 선박 수요, 노후 선박 폐선, 탄소 규제에 따른 선박 발주, 미국의 선박법 발의에 따른 미국발 선박 수요 증가, 미국 해군 관련 선박 수리 및 신조 수요 증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해양 개발이 증가하고 FLNG, FPSO, 리그 등의 수요 가동 반대면서 해양이 부흥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조선소에 우호적으로 전개되면서
당분간 조선 산업에 좋은 시그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